돈 안 주면 깡통만 줘라. 1조 원을 떼인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상대는 함께 전투기를 만들기로 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뒤통수 맞은 우리가 왜 더 당당한 걸까요? 2026년 봄 KF-21 양산 1호기가 마침내 출고됐습니다. 동체 위 인리 국기는 사라졌고 그 자리엔 전투기 국산화 완수라는 네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배신이 어떻게 자주국방의 도약대가 됐는지 지금부터 그 민낯을 파헤칩니다. 2026년 3월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가 경납고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축포가 터지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지켜보던 국민들의 시선은 전투기의 성능이 아닌 엉뚱한 곳에 꽂혔습니다. 동체 옆면이었습니다. 시제기 시절 나란히 그려져 있던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 그중 하나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국기 빠지니까 속이 다 후련하다. 저 나라는 못 믿어. 선불 아니면 거래하지 마라. 기술 빼갈 생각만 했던 놈들 잘 잘렸다. 분노와 통쾌함이 뒤섞인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이야기는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6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협정을 맺었습니다. 총 개발비 약 8조 8천억 원 중 인도네시아가 20%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곧 터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까지 내야 할 돈의 절반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를 넓혀달라, 생산 물량을 더 달라. 돈은 안 내면서 권리만 챙기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급기야 분담금을 6천억 원이나 깎아달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국내 여론은 폭발했습니다. 1조 원 먹튀 아니냐?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삭감 요청을 수용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왜 호구처럼 당하고만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우리는 당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계산이 있었던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바보라서 6천억 원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손절이었습니다. 분담금 삭감을 수용하는 대신 핵심 조건을 바꿔버렸습니다. 돈을 적게 낸 만큼 받는 것도 적어진다. 이 원칙을 관철시킨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받게 될 건 완성된 기체뿐입니다. 날아다니는 전투기는 주지만 만드는 방법은 안 줍니다. AESA 레이더의 세부 설계도, 스텔스 코팅 기술도,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핵심 기술 이전의 싹을 합법적으로 잘라버린 겁니다. 단순히 당한 게 아니라 기술 유출의 문을 닫아건 셈입니다. 이건 방산 수출의 철칙입니다. 완제품은 팔되 만드는 방법은 안 준다. 미국이 F-35를 35를 팔면서 한국에 했던 짓을 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하는 겁니다. 기술 통제의 칼자루를 쥔 나라가 진짜 강자입니다. 돈 6천억을 덜 받는 대신 향후 수십 년간 인도네시아가 우리 부품과 정비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를 확보했습니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의 약점도 드러났습니다. 바로 엔진입니다. KF-21의 심장인 F414에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제품입니다. 아무리 기체와 레이더를 국산화해도 엔진에 의존하는 한 완전한 자주국방은 아닙니다. 이 뼈저린 교훈을 얻은 한국은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배신이 오히려 각성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토록 당당할 수 있는 진짜 무기는 뭘까요? KF-21이 4.5세대를 자처하는 데는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5세대로 만들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상대는 미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 동맹국이자 동시에 가장 까다로운 기술 통제국. 한국이 독자 스텔스기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순간 미국의 견제가 시작될 게 뻔했습니다. 전략은 영리했습니다. 일단 무장을 밖으로 꺼냈습니다. 미사일을 동체 안에 숨기면 완전 스텔스가 되지만 날개 아래 매달면 레이더에 노출됩니다. 일부러 스텔스 성능을 낮춘 겁니다. 미국을 안심시키는 위장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체 설계는 스텔스 구조로 만들어뒀습니다. 업그레이드할 때 무장을 안으로 넣으면 순식간에 5세대급으로 탈바꿈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AESA 레이더였습니다.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핵심 장비입니다. 기존 레이더는 안테나 하나가 돌면서 적을 찾습니다. AESA는 다릅니다. 수천 개의 초소형 모듈이 곤충의 겹눈처럼 사방을 동시에 스캔합니다. 적 전투기, 미사일, 드론을 한꺼번에 추적하고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 기술을 절대 안 줬습니다. 한국이 F-35를 도입하면서 요청했을 때도 거절당했습니다.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직접 만드는 것.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매달렸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반도체 기술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결국 해냈습니다.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전투기 레이더를 자체 생산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손에 꼽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그리고 이제 한국입니다.
숫자로 비교하면 격차가 선명해집니다. F-35의 가격은 약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넘습니다. KF-21이 6,500만 달러 선입니다. F-35를 살 돈이면 KF-24대 반을 살 수 있습니다. 전투기 수십 대를 도입해야 하는 중소국가 입장에선 이 차이가 하늘의 우위를 가릅니다. 하지만 진짜 돈 먹는 괴물은 유지비입니다. F-35 시간당 운용 비용은 약 36,000달러. 우리 돈으로 4,700만 원입니다. 조종사 훈련 한 번에 서너 시간 비행하면 중형차 2대 값이 증발합니다. 미 공군조차 유지비 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품 수급 문제도 있습니다. F-35는 미국 로키드 마틴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승인 안 해주면 전투기가 경납고에 묶입니다. KF-21은 이 족쇄에서 자유롭습니다. 부품 상당수가 국산이거나 국내 조달이 가능합니다. 정비 기술도 한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동이나 동남아 국가 입장에선 이게 핵심입니다. 전투기를 사는 건 시작일 뿐. 진짜 문제는 20년, 30년 굴리는 동안 발생하는 유지비와 정치적 종속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입니다. 세계 3위의 국방비 지출국입니다. 수십조 원을 들고 F-35 사겠다고 했지만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훼손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전투기. 이 답답함을 겪는 나라들이 KF-21이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가성비 전투기가 갖는 진짜 무기는 가격이 아닙니다. 자주적 결정권입니다. 우리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었습니다. 엔진입니다. KF-21의 심장인 F-414에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제품입니다. 아무리 기체와 레이더를 국산화해도 엔진에 미국에 의존하는 한 완전한 자주 국방이 아닙니다. 수출할 때도 미국 승인이 필요합니다. 엔진 달린 전투기를 특정 국가에 팔겠다고 하면 미국이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도네시아 사태가 이 약점을 뼈저리게 일깨웠습니다. 파트너를 믿고 기술을 나누려 했는데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엔진 하나 때문에 미국의 목줄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남에게 당하면서 우리의 처지도 보게 된 셈입니다. 각성의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목표는 추력 10톤급 이상의 터보팬 엔진입니다. 성공하면 설계부터 엔진까지 100% 국산 전투기가 탄생합니다. 전 세계에서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정도입니다. 이 클럽에 한국이 도전장을 낸 겁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전투기 엔진은 영하 50도 고공과 1000도가 넘는 연소실을 동시에 견뎌야 합니다. 소재 기술, 정밀 가공, 내구성 테스트까지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25년 전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을 때도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그 조로를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엔진까지 국산화하면 수출할 때 누구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주 국방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빈자리는 오래 비어있지 않을 겁니다. 중동의 큰손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노후화된 F-15 전투기 200여 대를 교체해야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F-마이털 35 도입이 좌절된 후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집트, 이라크, 말레이시아도 관심을 보입니다. 업계 추산으로는 향후 20년간 KF-21 수출 잠재력이 500대에서 700대에 달합니다. 왜 이들이 K헐마서 21에 열광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미국이 안 팝니다. F-35를 사고 싶어도 정치적 이유로 막힙니다. 둘째, 가격이 맞습니다. F-35 한 대 값으로 KF-21 한 대 반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종속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미국처럼 내정 간섭을 조건으로 걸지 않습니다. 무기를 사면서 정치적 을이 되고 싶은 나라는 없습니다. 타이밍도 절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970년대에서 90년대에 도입된 전투기들이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F-16, F-15, 미라주, 미그-29 같은 기종들입니다. 이 전투기들을 교체할 시기가 바로 지금부터 2040년 사이입니다. 수천 대 규모의 교체 수요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F-35를 살 수 없거나 사기 싫은 나라들이 합쳐지면 KF-21이 시장은 더 커집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수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내수만으로는 개발비를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수출량이 늘어야 대당 생산 단가도 내려갑니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면 우리 공군도 더 싸게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빠진 자리를 중동이 채우는 건 손해가 아니라 업그레이드입니다. 기술 유출 걱정 없이 현금을 받는 고객으로 교체된 셈입니다. KF-21이 진짜 미래는 유인 전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신 공중전 트렌드는 MEMT입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라는 뜻입니다. 유인 전투기 한 대가 무인 드론 여러 대를 이끌고 다니며 싸우는 개념입니다. 조종사는 안전한 뒤쪽에서 지휘하고 드론들이 위험한 최전방에서 정찰하고 공격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흐름을 가속화했습니다. 값싼 드론이 수십억 원짜리 탱크와 함선을 격파하는 장면이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미래 전쟁에서는 비싼 유인기를 위험한 곳에 보내는 대신 무인기를 먼저 투입합니다. 유인 전투기는 뒤에서 여러 대의 드론을 지휘하는 사령탑 역할을 합니다. KF-21은 이 개념에 딱 맞는 기체입니다. 넓은 동체 안에 지휘 통제 시스템을 탑재할 공간이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KF-서 21과 연동하는 무인 초성 윙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초성 윙맨이란 유인 전투기를 따라다니며 명령을 수행하는 무인기입니다. 미사일을 싣고 적진에 먼저 돌입하거나 적 반복망을 교란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래 공중전에서는 전투기 한 대의 성능보다 편대 전체의 네트워크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KF-21이 지휘탑이 되고 충성 윙맨 서너 대가 팔다리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조합이 완성되면 KF-21의 가치는 단순한 4.5세대 전투기를 넘어섭니다. F-35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늘을 지배하는 플랫폼이 됩니다. 드론 강국, 한국의 기술력이 더해지면 새로운 공중전의 표준을 한국이 쓸 수도 있습니다.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은 독자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전투기를 만든다고? 그 조롱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제기 개발, 초도 비행 성공, 그리고 마침내 양산 1호기 출고. 전투기 국산화라는 과제를 완수한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배신이 뼈아팠던 건 사실입니다. 1조 원이 넘는 돈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이 오히려 각성제가 됐습니다. 핵심 기술은 절대 내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고해졌습니다. 엔진 국산화라는 마지막 퍼즐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파트너의 배신을 자주 국방의 도약대로 삼아버린 겁니다. 미국의 견제를 정면 돌파하고 핵심 레이더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4.5세대의 탈 아래 스텔스의 발톱을 숨겨왔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금 경남 사천에서 출격을 기다립니다. 세계 방산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종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나라들에게 KF-21이 새로운 선택지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통제는 올바른 선택일까요? 앞으로 무기 수출에서 대금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깡통만 팔라는 의견도 무조건 선불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깡통을 줄지 핵심을 줄지 선택은 기술을 가진 쪽이 합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다음 한 수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